얼굴을 보는 사람은 돌이 되고 만다는 신화 속 괴물 메두사. 본래 메두사는 아름답기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습니다. 메두사의 아름다움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조차 반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메두사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화려함, 관능미를 모티브로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사체입니다. 베르사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패션계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지아니 베르사체입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46년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봉사였던 어머니 프란체스카와 가정용품 세일즈맨이었던 아버지 안토니오 베르사체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뛰놀며 패션을 익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패션 비즈니스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당시 유행하던 파리의 패션, 그 중에도 크리스티앙 디올 드레스를 복제해 판매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당시 어머니가 옷을 재단하고 남은 원단들로 인형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데 벨벳 이브닝 드레스를 완성할 정도로 패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뛰어난 재단 실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디자이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옷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후에 지아니 베르사체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건축 수업을 듣다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느낀 그는 건축학보다는 패션이 자신의 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길로 어머니의 의상실에 찾아갔고 본격적인 견습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상실에서 장식에 쓰일 비즈레이스와 같은 고급 부자재, 이탈리아산 고급 소재 같은 자재들을 직접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쿠츠르 장식 기법과 소재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입체 재단과 같은 재단 기법을 배우고 매장에서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일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등 지아니 베르사체에게 이 시기는 패션 비즈니스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어머니의 작업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1972년 이탈리아 패션계의 본고장 밀라노로 건너갔습니다. 플로렌틴 플라워즈 브랜드에서 첫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니, 컬러강, 컴플리체와 같은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회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특히 제니에서 스웨이드와 가죽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컴플리체를 위한 화려한 이브닝 가운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경험은 후에 지아니 베르사체 디자인 구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런칭하고자 하는 그에게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패션 디자이너들의 최종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꿈은 지아니 베르사체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했던 그는 경영학을 전공한 형 산토 베르사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6년 산토 베르사체까지 밀라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베르사체 컬렉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의 준비를 마친 지아니 베르사체와 산토 베르사체는 1978년 밀라노의 대표적인 쇼핑가인 비아 델라 스피가에 쇼룸을 오픈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여성복 컬렉션을 선보임으로써 이탈리아 패션계의 혜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듬해인 1979년에는 그의 첫 남성복 컬렉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쌓아갔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게 만든 여성복 디자인, 이 디자인의 근간은 그의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여동생이자 뮤지였으며 현 베르사체 디자인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활력이 넘치는 섹시한 파티걸이었는데 지아니 베르사체는 그녀를 뮤즈로 삼아 디자인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녀는 뮤즈였을 뿐만 아니라 신랄한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베르사체의 디자인은 더욱 완성되었고 그 결과 베르사체 특유의 관능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의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를 중심으로 산토 베르사체, 도나텔라 베르사체까지 3남매의 베르사체 3두 정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세계적인 디자인 브랜드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티쿠티르 라인인 아틀리에, 대중을 위한 비교적 저렴한 라인인 이스탄테, 남성복의 대중화 라인인 V2 바이 베르사체, 이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하며 베르사체 제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두드러지는 디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주의 의상이라고 해서 한 시대의 스타일이나 문양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여러 시대의 예술 양식과 형태를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패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형태의 패션이죠.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시대를 섞거나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와 미래주의를 혼합하여 새로운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창조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탄생한 새로운 문양들은 아름답게 프린트되어 모던한 이브닝 드레스, 탑, 팬츠, 스커트 등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베르사체의 로고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저주를 받은 괴물인 메두사와 그리스의 격자 무늬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의 디자인 뿌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르네상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아니 베르사체는 다른 패션 브랜드와는 달리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을 비롯한 화려한 예술 작품들을 패션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대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오바트 역시 자주 차용했습니다. 특히 팝아트의 대가였던 앤디 워홀의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91년 지아니 베르사체는 마릴린 먼로와 제임스 딘의 얼굴이 가득 그려진 팝아트 이브닝 드레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베르사체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독특한 소재의 사용입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재들을 섞어 이용해보는 등 다양한 실험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소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아니 베르사체를 혁신적인 디자이너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 바로 1981년에 발표한 메탈 메쉬 소재인 오로톤이었습니다. 이 오로톤은 중세시대의 갑옷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얇은 메탈로 사슬을 엮어 만든 고운 쇠사슬 원단이었습니다. 이 오로톤 소재로 만든 그의 이브닝 드레스는 착용자를 금빛을 띠는 촉각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PVC 비닐 소재를 이용해 드레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베르사체 영상에서는 베르사체가 매춘부 스타일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유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아니 베르사체 사망 사건 등으로 베르사체 영상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